신입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보호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는 치료사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제잘제잘 소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제잘제잘 언어발달 놀이터의 제재쌤입니다. 오늘은 언어치료 어떤 선생님께 받아야 하나요? 를 주제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괜찮은 분이 맞나요? 계속 진행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 좀 추천해 주세요 등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입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 그리고 채용 후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치료사, 이렇게 1급, 2급 자격증이 있는데요. 먼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재쌤과 주주쌤은 모두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주주쌤이 먼저 취득한 2급 자격증을 아직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1급과 2급의 자격증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급, 2급 자격증을 각각 보여드렸지만 단지 이런 모양입니다 하고 보여드린 것일 뿐이고요. 일단은 1급, 2급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격증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이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된 것으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어재활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매년 자격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고 자격증을 유지한 치료사가 언어재활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격증의 유지 조건은 센터나 복지관, 병원 등 근무지에 상관없이 모든 언어재활사에게 동일한 조건이고 이 자격증은 언어재활사로서 언어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평가 결과와 정보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는 치료사입니다. 먼저 치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표준화된 공식 검사 또는 아동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비공식 검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아동의 언어 발달 수준을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동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보고 강점은 키워주고 약점은 보완해 줄 수 있겠죠. 아무리 경력이 많은 선생님이라도 체계적인 기준이 없이 느낌만으로 아동을 판단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인데요. 언어치료사는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짚어낸다는 건 가장 적절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시간과 비용 등의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정확한 결과를 토대로 근거 있는 설정을 통해 치료를 진행하는 치료사를 추천합니다. 양육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현재 치료를 받은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언어치료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마 목표나 활동들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것이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처럼 보일까 봐 조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치료사가 하고 있는 치료의 목표를 보호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치료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싫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참 아이를 맡기는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별 생각이 다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어재활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양육자분들이 더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동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입니다. 세 번째로 언급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잘 맞는 치료사, 좋은 치료사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자격증, 두 번째 목표 설정은 사실 전문가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함께 아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치료사는 굉장히 특별하고 좋은 치료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주주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주주쌤이 언어재활사 자격증도 갖추고 있고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학구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칭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아이들과 보호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 그리고 아이를 맡기는 보호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는 치료사는 정말 훌륭한 치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잘제잘 언어발달 놀이터에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양육자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잘 맞는 치료사, 좋은 치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급 자격증이 있다, 어디에 있는 무슨 센터가 유명하다, 어떤 선생님이 유명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치료사를 자주 바꾸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임상 현장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선생님이 오히려 최신의 연구 동향을 알고 있거나 더 열정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1급 자격증이 있다고 또 유명한 센터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센터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아이와 잘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격증, 목표 설정, 애정과 관심의 태도, 이 세 가지를 충족하고 있다면 일단 그 다음에는 선생님과 아동이 서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낯선 환경에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긴장하고 울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일은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이기도 하거든요. 언어치료의 과정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보니 서로가 마음을 열고 적응하는 시기가 누구든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간은 아동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아주 귀한 경험과 시간이 됩니다. 양육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의 가능성을 봐주는 치료사인 것 같아요. 양육자분들이 아동의 강점과 가능성을 잘 찾아주는 언어치료사를 선호하듯이 양육자분들도 선생님의 강점을 잘 찾아서 알아봐주고 믿고 따르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관계이다 보니 깊은 신뢰와 사랑이 포인트입니다. 제잘제잘 언어발달 놀이터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